인류의 역사는 모방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물의 날카로운 이빨이나 뼈를 사용해 칼이나 창을 만들었고, 나무가 물에 뜨는 것을 보고 뗏목을 만들었었죠. 너무 과거로 갔나요? 새의 날개 구조를 모방해 비행장치를 설계한 사람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다빈치는 훌륭한 생체 모방 공학자이자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찍찍이라고 부르는 벨크로는 스위스의 한 발명가가 개발한 건데요. 도꼬말이라는 식물은 아주 특이하게도 자신의 씨를 동물의 털에 붙여 퍼뜨리는데요. 이 가시 열매를 응용한 것이 바로 벨크로입니다. 자연의 구조를 잘 모방하면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발명품이 탄생합니다. 최근 그 모방 기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훨씬 더 정교해졌는데요. 바로 나노 기술 덕분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노상방뇨로 고민하는 곳들이 있다. 샌프란시스코와 함부르크, 그리고 런던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변을 튕겨내는 페인트를 사용했다. 도대체 소변을 튕겨내는 페인트는 어떤 걸까? 노상방뇨 방지벽을 만든 지역들이 선택한 방법은 일반적으로 수성 페인트를 칠한 후 그 위에 특수한 코팅제를 뿌린다. 그리고 물을 뿌리면 물이 스며들지 않고 튕기게 된다. 반면 코팅제를 뿌리지 않은 벽에는 물이 그대로 스며든다. 노상방뇨 방지벽이 물을 튕겨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이 이제 벽을 적시지 못하고 물방울이 표면에서 나노 코팅 돌기에 부딪혀서 그냥 바닥으로 이제 떨어지는 거죠. 표면에 도포가 되면 마르면서 돌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연잎 효과가 나는 거죠. 연잎은 비가 와도 잎사귀가 물에 젖지 않는다. 물을 극도로 배척하는 초소수성 표면으로 인해 물에 젖지 않는 현상을 연잎 효과라고 한다. 연잎이 물과 친하지 않은 초소수성을 지니는 이유는 연잎 표면에 그 비밀이 있다. 연잎은 미세한 털 같은 나노 돌기로 덮여 있다. 돌기 하나에도 또 다른 무수한 돌기로 가득 차 있다. 미세 돌기와 그 사이의 공기층은 물을 튕겨내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것이다. 고층 빌딩 청소하려면 되게 힘들잖아요. 막 매달리셔가지고 위험하고. 근데 이제 그냥 물만 뿌리면 청소가 되고, 더욱이 그냥 비만 오면, 연잎 같은 경우에는 비만 오면 청소가 되니까요. 예,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연구소에서는 연잎처럼 물을 튕겨내는 유리를 개발했다. 물이 퍼지는 일반 유리에 비해 연잎 모사 유리는 물방울이 퍼지지 않는다. 유리에 뿌리는 코팅제가 아니라 유리 표면에 나노 구조의 기둥을 만들었다. 콜로이드 입자를 물 위에다가 균일하게 깔아주고 그걸 이제 저희가 플로팅으로 떠서 이 기판 위에다가 그 균일한 막을 형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 나노 입자들 위로 해서 이제 면적으로 이제 깎아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나노 입자에서 가려진 밑에 유리 부분은 식각이 안 되게 되고, 나노 입자에서 안 가려진 부분부터 이제 식각이 되게 되거든요. 어느 부분은 깎여 내려가고 어느 부분은 안 깎여 내려가니까 이런 필러 구조, 그러니까 기둥 구조를 가지는 그런 나노 구조물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나노 돌기로 인해 물을 흘렸을 때 표면에 먼지가 씻겨 내려가는 자기 세정 효과를 보인다. 그리고 이 돌기 구조에는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주로 얘기하는 게 나박눈 효과라고 해서 모스아이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박눈을 좀 자세히 관찰을 하게 되면은 주기가 한 100에서 200나노, 그다음 높이가 한 1, 200나노 정도 가진 그런 나노 돌기라고 하죠. 그런 나노 기둥들이 되게 균일하게 존재를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걔네들 같은 경우에 이제 가시광 영역은 아니지만 자외선 영역에서
반사도가 없게 그렇게 보다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노돌기 구조로 반사 방지 효과를 더했다. 고층 빌딩 유리의 청소나 반사 문제를 나노돌기 하나로 해결한 셈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직 보완해야 할 문제가 있다. 우리가 상처가 나더라도 이거는 혼자서 아물고 새로운 기능을, 원래의 기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인공으로 만든 거는 한번 흠집이 가면 새롭게 고쳐주지 않는 한 원래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셀프 힐링, 그러니까 자기 치유를 어떻게 할 거냐, 또 내구성을 어떻게 길게 가져갈 거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로 남아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연립 효과의 내구성을 보강한 새로운 표면 기술이 개발됐다. 하버드대 연구팀은 모든 것이 미끄러질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2014년 벤처기업을 창업했다. 기존의 표면 기술이 물에 한한 것이라면 이 기술은 기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연립 효과 표면에는 기름이 스며드는 반면 이 기술은 기름도 방울져 떨어진다. 연립 효과와 달리 슬립스는 기본적으로 공기가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제2의 액체가 채워져 있는 거기 때문에 압력이나 온도나 아니면 또 다른 낮은 표면 장력의 물질들이 와도 계속해서 이 지속적인 리펠런스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술은 식충식물이라고 알려져 있는 벌레잡이 통풀에서 영감을 받았다. 통의 입구에서 벌레들이 미끄러지는 원리를 응용했다. 건조한 날에는 이 페리스톰 주변으로 곤충들이 걸어다니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수막이 형성된 후에는 이런 작은 개미들이 미끄러 떨어지게 되죠. 예.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 자세히 봤는데 보니까 이렇게 이 표면에 이렇게 작은 마이크로 포러시티가 있고 텍스처가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식물이 이제 그 스윗 넥터를 이제 분비를 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수막이 더 형성이 되고요. 다공성 표면에다가 수막을 만들기 때문에 일반 코팅보다 오래 간다. 이 기술의 가장 큰 특징은 페인트와 같은 기름 성분도 잘 흘러내리는 표면이라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화장품과 같은 점도가 높은 제품에도 효과적이다. 청소 관리도 용이해 글로벌 화장품 회사와 함께 화장품 생산 라인에 필요한 공업용 기계를 개발하고 있다. 선박이나 이런 데 선저에 따개비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붙어서 연료 효율 같은 것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런 코팅을 활용하면은 그런 선박의 연료 효율도 올릴 수 있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일 수가 있겠죠.